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쪽에 눌러서 두 개의 2020학년도에 두 개 학생의 라벨을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가서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제출할 텐데요.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한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계정으로 반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학생으로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이 낸 이제 과제를 지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과제에 사본으로 제공이 됐죠.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서 낸 과제를 이제 토대로 본인이 이제 꾸며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웹 검색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일부 내용을 그냥 이렇게 도시 위에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대충 지금 이런 과제를 완성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제출을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제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출하고 학생이 이제 제출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교사는 새로 고침을 눌렀을 때 이 학생이 제출한 거에 대한 과제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출함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학생 거로 들어갑니다. 학생한테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할 때 이제 요 캥거루를 넣은 작품이 이제 반영이 됐고, 여기에 지금 이 PNG 파일이 이제 배경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배경이 들어갔고 좀 도시하고 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이제 집어 넣고 싶어요. 그러면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면서 배경이 없는 그림을 삽입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비공개로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날짜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글씨로밖에 이제 피드백을 줄 수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킵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넣어보고 싶은데 여기 킵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를 이 오른쪽을 눌러보면요, 학생이 제출한 거를 이렇게 새 창에서 열기라는 창이 있고요. 이걸 열면 이 구글 드로잉으로 구글 클래스룸에서 구글 드로잉을 여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구글 드로잉으로 와서 그 학생의 작품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없앨 수도 있고, 측면 패널로 해서 여기 보면 킵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 메모를 작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여기 학생 그 작품에 대한 메모를 여기 작성할 수 있는데요. 참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있던 내용을 그대로 쳐도 되는데 그냥 제가 예시로 참 잘했습니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이 메모가 이렇게 지금 남아 있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한 거를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학생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학생 입장에서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시면 아무 내용이 있지 않죠. 왜냐면 이 메모는 이 학생에게 지금 댓글 피드백을 단 것이 아니라 교사가 본인에 대한 메모를 그냥 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한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아까 여기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만약에 집어 넣었으면 이 오른쪽에 이 내용을 열면 킵에서 열기라고 있어요. 이 오른쪽에 요 설정 버튼 누르고 킵에서 열기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참 잘했습니다 라고 돼 있고 제목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권율 학생이 냈다 그러면 권율 학생 작품에 대한 피드백
이라고 예를 들어 넣고요. 이 작품으로 바로 눌러서 이제 작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동 작업자를 눌러서요. 이 학생을 초대하는 겁니다. 이 학생을 초대해서 저장을 하면 이 메모에 대한 피드백이 이제 이 학생과 공유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미술 작업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이거를 색상 변경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집어 넣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으로 자주 쓰는 어떤 GIF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PC 버전으로 쓰고 있지만 이 PC 버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에만 제공되는 기능인데 보이스나 영상을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작품을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도 보이스를 이용해서 녹음을 이용해서 이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작품 하나가 됐고, 이게 지금 보면 라벨이 지금 없죠. 이게 그냥 메모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기서 만든 이 참 잘했습니다라는 걸 킵으로 열어서 킵에서 라벨을 어디로 추가하냐면, 이건 권율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니까 이렇게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권율에 대한 이 피드백이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학생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제 작품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킵을 이렇게 눌러 봤을 때 권율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됐고, 이 학생이 킵에서 이렇게 열었을 때 참 잘했습니다라는 아까 그 교사의 피드백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교사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구나. 선생님, 아까 교사가 빨간색으로 메모지를 했는데 왜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나요? 이건 말 그대로 이 메모지는 이제 사용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구별하기 위해, 식별하기 위해 집어넣는 거고요. 만약에 이 참 잘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만약에 집어넣게 되면, 자, 이렇게 집어넣고요. 이거를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 실시간으로 이 학생에 의해서 수정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걸 보이시죠?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집어 넣을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파일을 참고 자료를 통해서 피드백을 넣고 싶다. 예를 들어 이 그림을 넣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또 그림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이렇게 넣으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계속되는 어떤 작업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권율이라는 2020 라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내가 이 메모지에다가 또 다른 작품을 찾아보세요 하고 만약에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확인을 하면 하나의 또 메모지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걸 학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 아까 추가한 사진이 추가된 게 보이고, 여기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자, 요 학생에 대한 거를 교사 걸로 보았을 때 여기에 권율이라고 들어가 있지만 공동 작업자를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학생을 집어 넣으면 그 학생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렇게 작품 하나가 또 생기고, 학생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하나의 메모지가 교사로부터 또 생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피드백을 할 수 있죠. 그럼 학생은 이 작품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이 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이 피드백에 대해서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 추가를 눌러서 이렇게 본인이 그림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라벨 추가를 누르면 메모 라벨을 어디에 넣을지 본인의 내가 미술과제는 미술이라는 곳에 넣으면 그 사람의 이제 선생님과의 피드백을 학생이 또 이 라벨로 조정해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를 누르면 모든 메모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